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커말 홍태석입니다. 오늘 섹션 2 프로그래밍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은 뭐예요?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집합이고 명령어들의,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 그죠? 그럼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건데, 그럼 프로그래밍을 짜는 언어는요, 프로그램 언어, 랭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랭귀지 한 종류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이라는 건 눈에 보이다라는 시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더 한 단계 이제 발전시켜서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각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런데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뭘 하기 위한 거다. 그래놓고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붙였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위한 VB, 비주얼 베이직 이런 뜻이에요. VBA는. 됐네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도 엑셀에 VBA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겠습니다. VAB라는 거는 한 가지 종류의 수행, 뭔가를 해라, 그 다음에 선언, 정의, 이런 명령문들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2개 이상의 명령문을 쓸 때 콜론을 이용해요. 콜론 치고 명령을 입력하면 앞에 명령문 중에 콜론이 가서 딱 붙어버려요. 아무튼 콜론으로 2개 이상의 명령문을 입력할 때 콜론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명령문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공백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서 밑줄을 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약속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M이라는 거는 문장이 주석 처리가 돼요. 주석, 설명문, 리마크, REMARK, 리마크의 약자예요. 언급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리마크는 그러니까 설명문이에요. 당연히 실행과는 상관이 없고 녹색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명령문, 주석 이런 걸 한 줄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M, 작은 따옴표 이런 건 같은 주석 개념이고, 그 다음에 VBA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이 있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없습니다. 개체라든가 속성, 메소드, 이 속성이라는 건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프로퍼티를 뜻하는 거고, 메소드라는 건 METHOD, 방법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라, 어떤 동작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함수와 같은 예학어는 자동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해 줍니다. 첫 글자를. 구문 입력할 때 한 행씩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법적인 오류, 그래머 오류가 있을 때는 이를 자동으로 검색해줘요. 이런 건 맞다 틀리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개체의 속성을 변경하거나 개체의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개체명점 메소드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개체명점 메소드. 그러니까 개체가 메소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METHOD의 방법, 어떤 동작을 수행하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체명 점 속성명은 값,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라, 개체의 속성을 변경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등호 표시는 같다가 아니고 동치의 개념이 아니고 대입이죠. 대입.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는 표시는. 그 다음에 VBE는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입니다. 에디터는 또 무슨 뜻이에요? 편집기죠. 편집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매크로나 VBA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환경, 그걸 VBE 에디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제공하는 편집기, 그래서 편집기로 번역하는 거고, 에디터가 편집기란 뜻이 있으니까 VB를 사용해서 기록한 매크로를 편집하거나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네요. 그럼 VB 실행하는 방법.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면 되고 바로 가기 키는 Alt 플러스 F11 이런 건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죠. Alt 플러스 F11. 그다음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에서 편집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시트 탭 아래쪽 시트 탭에서 바로 가기에서 코드 보기를 눌러도 되고요. 그다음 매크로를 실행 설정할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에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요.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매크로 선택하고 클릭하게 되면 편집이 떠요. 편집 단추가 그때 편집을 클릭하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는 개체라든가 메소드, 속성, 요 목록이 나타나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 이런 것도 머릿속에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 그 다음에 개체명을 입력한 다음에 점을 입력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속성, 목록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탭이나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얘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듈 1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미리 하나 넣어놨는데 REM 프로그래밍 녹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얘는 그냥 주성문, 설명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다음에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 녹색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작은 따옴표 주고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 이렇게 설명문을 줬잖아요. 바로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제가 눌렀습니다. 나타나죠. 그러면 만약에 액티브 셀 탭 또는 엔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점 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탭 엔터 누른다는 거 컨트롤 스페이스 선택하고 이번엔 탭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점 이번에는 어드레스 이번에는 엔터 이런 식으로요. 탭 엔터 더블 클릭 다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환경이에요. 에디터 화면 구성 가겠습니다. 왼쪽 맨 위에 이 부분 여기는요 프로젝트 탐색 창이라고 불러요. 얘는 현재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의 시트 모듈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폼 표시해 주는 거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 모듈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 모듈 우리가 작성한 매크로는 요 모듈 안에 모듈 1, 모듈 2 여기에 존재해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작성한 매크로 2번 부분 왼쪽 하단 부분은 속성 창이에요. 프로퍼티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3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코드가 보이잖아요. 코드 창이에요. 명령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코드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요즘 코딩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코딩.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실행창 바로 이 부분. 얘는 바로 가기가 컨트롤 플러스 G예요. 프로시저를 직접 실행한다 말 그대로. 그래서 실행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탐색창, 그 다음에 속성, 코드창, 직접 실행창 용어만 간단하게 알고 가시고요. 혼돈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도구의 옵션의 일반 탭에 가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면 비주얼 베이직의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부분, 그러니까 폼 모는 설정 부분이라든가 오류 처리, 그 다음에 컴파일 설정, 컴파일 얘네들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넣어드렸는데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도구의 옵션의 일반 탭이에요. 그래서 폼 모는 설정, 그래서 모는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모는 단위, 높이 너비 지정도 가능하고 컨트롤을 모눈에 맞출 건지 안 맞출 건지, 그 다음에 편집한 다음에 상태 유실 전에 알리기 할지 안 할지, 편집 후 계속하기, 오류 잡기, 오류 발생 시 무조건 중단시켜라, 또는 클래스 모듈에서 중단, 처리되지 않은 오류 발생 시 중단해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류에 관련된 부분들, 오류 처리. 그 다음에 컴파일 관련된 거, 컴파일 번역이잖아요. 요청할 때 컴파일 할지 안 할지 여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컴파일 할지 안 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구 옵션 일반 탭에서 설정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개념 가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 첫 번째로 프로시저라는 거 가겠습니다. 프로시저의 사전적인 의미 뭐예요? 절차, 수순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때 그때의 절차 이런 건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리할 때 레시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명령문들의 집합을 우리가 프로시저 이렇게 불러요. 말은 좀 어렵지만 우리 유저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프로시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 그래서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요. 얘는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매크로. 조심하실 거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에요. 펑션하고 펑션 프로시저, 펑션은 기능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펑션, 엔드 펑션,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를 작성할 때 펑션, 엔드 펑션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요.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프로퍼티라는 거는 속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퍼티, 속성, 엔드 프로퍼티. 개체의 속성을 할당, 그리고 반환할 때 사용하는 프로시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서브 엔드 서브, 펑션 엔드 펑션, 프로퍼티 엔드 프로퍼티. 프로시저는 명령문들의 집합이다. 우리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모듈 가겠습니다. 모듈. 이 MODULE 모듈이라는 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집합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프로시저들을 모아놓은 노트, 메모장, 뭐 이 정도로 모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프로시저의 집합. 프로시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모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모듈이 있고 폼 모듈,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개체 가겠습니다. 개체 오브젝트, 통합 문서라든가 셀, 차트, 폼 이런 것들,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하나의 개체, 마침표를 구분을 하고, 개체는 개체 내에 다른 하위 개체, 서브 개체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계층적인 구조다라는 거죠. 개체. 속성 나왔네요. 프로퍼티. 속성은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는 거고, 개체명점 속성명은 값. 뭘 뜻하는 거냐면 보세요. 개체명 액티브 셀 의미 그대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활성 셀 점 그래놓고 이 활성 셀이 어떤 속성이냐, 밸류다, 수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는 123 뭘 뜻한다. 이 는이라는 거는 똑같다의 동치가 아니고 여기서는 대입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이 없으면 대입입니다. 대입,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살표 개념이에요. 여기다 넣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활성된 셀 거기다가 수치값 123을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활성 셀에다가 123을 넣어라 라는 거죠. 근데 그 123은 뭐다? 밸류다라는 거죠. 속성. 그 다음 메소드, METHOD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메소드가 사전적인 의미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방법, 뭘 어떻게 하라 그거예요. 개체가 수행 가능한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명점 메소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ange,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러면 A1 셀을 뜻하는 거예요. A1 셀. 그런데 걔를 점 뭐하라? select 하라. 그러면 select는 선택이니까 A1 셀을 선택하라. 여기서 select가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죠. 방법. 뭘 하라 이거죠. 뭘 해라. 이거를 수행하라. 메소드.
이벤트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생일 이벤트,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얘는 클릭 같은,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뭐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클릭 같은 거, 클릭 같은 사건이나 조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명 밑줄 이벤트예요. 폼 밑줄 클릭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뭘까요? 그렇죠. 폼을 클릭했을 때 그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폼을 클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컬렉션이라는 건 모음이란 뜻이 있잖아요. 컬렉션, 여러 개체들을 포함한 개체 모음,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나 이름을 사용해서 컬렉션 안에 항목을 구별한다. 그리고 개체 이름에 s를 붙여요. 컬렉션이 아무래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s를 붙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시저, 명령문들의 집합, 프로시저들을 모아놓은 거 모듈, 개체가 갖고 있는 속을 갖고 있는 성격, 속성, 뭘 해라, 메소드, 그 다음에 사건, 이벤트, 모아놓은 거 컬렉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삽입에서 프로시저를 갖다가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프로시저 추가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리게면요, 프로시저 이름을 줘요. 그리고 형식,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서브, 그다음에 펑션, 프로퍼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형식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라는 거는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 두 가지가 있는데요. 퍼블릭 그러면 공공의, 일반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모듈, 그 다음에 프라이빗 그러면은 퍼블릭의 반대 개념, 사적인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모듈만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또 보겠습니다. 삽입의 프로시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 서브, 펑션, 프로퍼티, 그 다음에 범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이름을 집어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 그리고 서브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퍼블릭, 서브, 앤드 서브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또 삽입의 프로시저, 이번에는 펑션, 만약에 프라이빗 이름은 연습2 보세요. 이렇게 프라이빗, 펑션, 앤드 펑션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 펑션, 앤드 펑션 프로시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따라하기 파일 사용자 정의 함수 엑셀 파일 불러오셔가지고 참조하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 펑션, 앤드 펑션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면적을 나타낼 때 85.13m 제곱, 114.76m 제곱, 124.52m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전에는 평수를 썼잖아요. 몇 평.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미터 제곱을 쓰자. 그래서 평수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를 알 수 있는, 미터 제곱을 알면 평수를 알 수 있는 함수, 엑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삽입에서 프로시저 한 다음에 펑션, 프라이빗, 그러니까 퍼블릭 펑션, 프라이빗하고 펑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펑션에 퍼블릭의 펑션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수 가로 열고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름은 평수가 되는 거죠. 가로 열고 M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REM 프로그래밍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문이고,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도 설명문이고, 그 다음에 평수는 미터 제곱, 그러니까 M2죠.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 나누기 3.3058 주어진 수치에다가 나누기 3.3058을 하면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3.3058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함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퍼블릭의 펑션으로. 그 다음에 엑셀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지우기로 하고, 는 평수라는 함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평수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
평수 가로 열고 M2. M2라는 게 바로 요 DS3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13m 제곱은 25평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114.76 평방미터는 34평을 뜻한다. 이렇게 평수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int 함수 배웠잖아요. int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예요? 정수화 함수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물론 소수점이 중요하지만 넓이니까 이렇게 평수를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간략화시킬 수 있는 거죠. 85.13은 25평이구나. 이렇게요.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얘네들이에요. 퍼블릭, 펑션, 그 다음에 엔드 펑션,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으로 끝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퍼블릭 모든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프라이빗 그러면 해당 모듈만.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평수예요. 그래놓고 얘네들은 다 설명문이고, 그 다음에 평수는 M2를 요 M2를 나누기 3.3058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는 공식을 넣어준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우리가 호출이 영어로 뭐예요? 콜이죠. 콜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시저에서 다른 프로시저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프로시저명 그리고 한 칸 띄고 인수값 1, 인수값 2 이렇게만 주면 돼요. 프로시저명 다른 프로시저에서 다른 프로시저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콜 명령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콜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 콜 한 칸 띄고 프로시저명 얘는 좀 달라요. 가로 열고 인수값 1, 인수값 2 가로 닫고 이렇게요. 여기 샘플 명령어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프로시저명 그리고 한 칸 띄고 가로 없이 인수값이고, 콜 명령을 쓰면 프로시저명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그러면 사적인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죠. 프라이빗을 이용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듈에서 호출할 수가 없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라이빗 그러면 사적인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특정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이제 특정한 값이고, 작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을 하고, 당연히 영문자, 한글, 숫자, 밑줄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의 길이는 255자인데 뭐 그렇게 길게 쓰실 분도 안 계시고, 예학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미 비주얼 베이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학어는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쓰고 있으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프로시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옵션 선택 explicit가 무슨 뜻이냐면 명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명확하게 하라. 옵션 explicit 명령어가 선언부에서 선언이 되면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얘는요. 옵션 explicit 명백히 하라, 확실히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옵션 explicit 명령어가 있으면 변수 선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변수 선언하는 거 dim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와요. 그리고 as 데이터 형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dim as를 외우시면 돼요. dim as. 그러면 고정 길이로 선언하는 거 dim nam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는데 as string 요거는 고정 길이에요. 고정 길이. 그런데 가변 길이 스트링에다가 곱하기 별표 30을 합니다. 자릿수를 이렇게 줘버려요. dim name as string
에스터리스크 30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변 길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dim, 그다음에 변수 이름이 오고 as, 데이터 형식 as로서 뭐처럼 이렇게 변수 선언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정수형 변수 우리 인티저 dim a라는 변수를 as 인티저 정수로 선언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엑셀에서 int 함수 기억나시죠? int 함수가 바로 인티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키워드 dim, static 그러면 정적의, private 그러면 개인의 그런 뜻이 있는 거죠. public 그러면 공공의, 일반인 이런 뜻이 있고 단어의 의미만 좀 아셔도 이해가 좀 빨라지세요. 변수 선언 위치, 그다음 명령문에 의해서 변수의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변수는 같은 프로시저 안에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이름이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변수 선언 시 데이터 형식을 갖다 지정하지 않으면 밸리언트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밸리언트는 변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밸리언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맞다 틀리다 구분하시지 아시면 돼요.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변수 이름 이꼴 값 요는 표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 동치의 개념. 그건 이제 어떤 조건문이 있을 때 같다면이고 요럴 때는 대입이에요. 대입. 이 는이라는 게 대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어라. 대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 값을 이 변수 이름에 넣어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체 변수인 경우에는 set 명령어로 쓴다는 거죠. 앞에 set 변수 이름 이꼴 개체 변수 이름에다가 이 개체를 세팅시켜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변수 선언 가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모듈의 처음에 dim이나 private을 쓰게 되면 얘는 해당 모듈 내의 모든 프로시저예요. dim, private. private는 사적의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당 모듈 내에서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public 그러면 일반의, 공공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모듈 내에 당연히 모든 프로시저. 이 차이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 프로시저 내부에서 dim, static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둘 다. 왜? 프로시저 내부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static이라는 거는 정적의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적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static. 이번엔 상수 가겠습니다. constant. 상수. constant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갖다가 상수라고 불러요. 숫자 상수 같은 경우는 0에서 9로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는 숫자 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상수 같은 경우는 문자열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라 열고 닫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상수는 프로그래밍 처리 과정 중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이 constant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처리 과정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가 있고 내장 함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public const라는 명령을 써요. const. 이 const는 constant의 줄임 명령어고 pi는 as w로 자릿수를 이만큼 확보해 주는 거죠. w 3.14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i라는 거는 앞으로 as 3.w로 해서 3.14 그럼 pi 그러면 3.14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cons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public const pi는 as double 그 다음에 3.14다 이렇게요. 이게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pi 값을 예로 들었지만 그 다음에 내장 함수 이미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엑셀 내장 함수 엑셀로 시작한다라는 거 엑셀 그러니까 엑셀 내장 함수다라는 뜻이고 비주얼 베이직 VBA 내장 함수는 VB로 시작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VB니까는 VBA의 내장 함수다라는 뜻이고 yes, no 예 아니요 단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그대로.
그 다음 VB, retry, 재시도, cancel, 취소, 재시도, 취소, 단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L, 그러니까 얘는 엑셀 내장 함수죠. 패턴을 automatic,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 색, 자동. 그 다음에 XL, 마찬가지로 엑셀 내장 함수 뭐예요? 창을 최대화하는 거. maximized, 그죠? 엑셀.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장 함수예요. 외우지는 마시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 변수에 대입되는 값,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배열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열 함수, 배열 수식에서 배웠듯이 같은 데이터형을 가진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그 크기를 갖다 표현하고 인덱스 첨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 같은 경우는 60차원까지 선언할 수 있는 거고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생략을 하면. 그런데 옵션 베이스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옵션 베이스 1 그러면 1부터 시작하라. 이때는 배열의 첨자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건데 배열 종류는 정적 배열이 있고 동적 배열이 있어요. 정적이라는 건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배열 선언식 크기를 갖다가 픽스 시키겠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dim 홍 가로 열고 20 가로 닫고 as 인테자로 이렇게 정적 크기를 픽스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배열 같은 데이터형 변수들을 갖다가 여러 개 나타내는 집합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문법 제어문 가겠습니다. 제어문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순서를 갖다 변경할 수 있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if, then, else, and if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if 다음에 뭐가 와요? 당연히 조건이 오는 거고 then 다음에는요. 참일 때 else는 아니면 거짓일 때 and if 끝. if 조건식이 참이면 then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고 거짓이면 else 여기를 실행하고 and if 끝내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if cell 1,1 그러면 cell 1,1 그러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A1 셀을 뜻하는 거예요. 점 밸류 속성은 숫자다라는 거고 90보다 크거나 같다. 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메시지 박스, MSG는 메시지고 박스는 박스, 메시지 박스 우수라고 줘라 라는 거고 만약 90 이상이 아니면 89에서부터 90 이상이 아닌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메시지 박스 보통 그 다음에 end if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면 if, then, 그 다음에 else, and if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조건이 온다라는 거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 거짓일 때는 여기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건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살펴봤으니까 간단하게 서브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if cell s 1,1 일행 일렬 점 밸류가 90 이상이냐 then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우수라고 보여주고 else 아니면 메시지 박스 보통 and if 그 다음에 서브문의 마지막 and 서브 이렇게요.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A1 셀에 숫자 100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떠요? 메시지 박스가 우수.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89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9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if, then, else, and if예요. select 구문, select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elect case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 그 다음에 and select예요. select 그 다음에 and select고 그 다음에 case가 와요. 이 case라는 거는 이 값 수식이 이러이러할 경우에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case가 값 1이면 명령문 1 케이스가 값 2면 명령문 2 케이스 else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 값이 없을 때 케이스 else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select case order
오도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이다. 그럼 메시지 박스 택배 서비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도가 2예요. 그러면 퀵 서비스. 1도 아니고 2도 아닌, 그때는 전철 서비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엔드 셀렉트 이렇게 해요. 5도에 의해서 5도가 1일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 2일 경우에는 퀵 서비스, 3일 경우에는 전철 서비스로 가게끔 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알아두셔야 되고, 케이스 5도에 의해서 1, 케이스 2, 그 다음에 케이스 else, 그 다음에 end selec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반복 제어문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을 갖다 반복하겠다,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특정 부분을 반복 처리하는 명령어. 대표적인 명령어 포넥스트 명령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for next. 이 같은 경우는 for next, 요 안에 있는 명령문을, for next 문 사이에 있는 이 명령문을 얼마큼 반복하라. 얼마큼 반복하느냐, 변수를 주고요. 는 시작 to 종료값, 스텝 단계값 이렇게 줘요. 어렵죠? 여기 보세요. 직접 가겠습니다. for next, 여기 i로 시작하죠. 여기 for next i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for i는 1 to 10 무슨 뜻이에요? 1부터 10까지 딱 보더라도, 그죠? 1부터 10까지 스텝 1 한 단계씩 뛴다는 얘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뛴다는 얘기예요. 그럼 i는 여기 뒤에 sum은 sum 플러스 i예요. 1이 아니고, 이 i는 1부터 해서 10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 놓고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sum은 sum 플러스 i, 그리고 이제 이해하실 거고, for i 1 to 10 스텝 1 next, 이 명령어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시키는 명령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약속이니까. 하지만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거는 합을 구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1부터 5까지 합이 15거든요. 눈으로 확인하든 엑셀로 계산하든 5에다가, 그죠? 4에다가 1 더하면 10에다가 3, 2 더하니까 10,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이거죠. 포넥스트문에 의해서 i는 1 to 10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i는 1 to 5, 우리는 이제 5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1 to 5라는 건 뭐냐면 sum 플러스 i, 아까 제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외우신 거고 이해하시면 돼요. 1부터 5까지 얘를 1부터 5까지 증가시킵니다.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일 처음에 i는 1이 됩니다.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sum은 sum 처음에는 아무런 전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sum에 그냥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0 더하기 1 맞죠? 그럼 빨간색 sum에 1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돌아요. 그리고 i가 이제 2가 돼요. 왜요? i는 1 to 5 했기 때문에 여긴 2예요. 그러면 요번에 빨간색 sum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0 더하기 1 했던 1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SUM은 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2 그러면 파란색 sum에 3이 들어가는 겁니다. 3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i는 이제 3으로 뜁니다. 3. 그리고 이 파란색 sum은 3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3 더하기 3 그러면 녹색 sum에 6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i는 이제 4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녹색 sum이 얼마였었어요? 6이었었잖아요. 그럼 6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6 더하기 4 그러면 이제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색 sum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가 5가 끝나는 겁니다. 5가 끝나는데 sum은요, 아까 10이었잖아요. 예,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10 더하기 5, 그래서 최종적으로 SUM은 뭐가 들어간다? 15가 들어간다, 그거예요. 이렇게 포넥스트문은 for i는 1 to 5, 그 다음에 스텝 1을 줬어요. 이 경우는 그런 경우 1부터 5까지 i는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sum은 더했을 때 맨 앞으로 간 그 sum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보세요.
0 더하기 1, 처음에 0 더하기 1 얘잖아요. 그럼 0하고 1 더한 1, 그 1을 또 2하고 더해 주잖아요. 1 더하기 2, 이 부분. 그 다음에 0, 1, 2 더한 3 더하기 3, 또 3 더하기 3 더해 주잖아요.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3, 4, 5, 6, 그걸 또 4에다 더해 주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 더한 값 10이잖아요. 10 더하기 마지막에 5가 되잖아요. 10 더하기 5. 그래서 15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넥스트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썸은 썸 플러스 i예요. 1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예제다라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짝수의 합이에요. 짝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시작하는 걸 0으로 줘버리면 돼요. 0부터 10까지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2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0부터 스텝 2니까 0, 2, 4, 6, 8, 10. 마찬가지로 2분은 2분 더하기 i예요. 물론 썸으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짝수의 합이니까 2분이라는 변수를 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부터 10까지 홀수의 합이요. 홀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위치를 1로 줘버리고 스텝 2를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요, 1부터 시작하니까 2씩 뛰니까 1, 3, 5, 7, 9. 마찬가지로 ODD는 ODD 더하기 I. 이렇게 되면 홀수의 합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넥스트문을 가지고 시작값, 최종값, 그 다음에 스텝 값을 가지고 합, 짝수의 합, 홀수의 합,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시습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썸은 썸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포이치 넥스트,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포하고 요 넥스트 사이를 포넥스트 문처럼 반복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령문을 갖다 반복하겠다라는 거, 포넥스트 안에 있는 명령문을. 근데 얘는요, 이치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치. 보세요. 개체 집합이나 배열에 대한 명령 실행 시 반복 처리하는 명령이다라는 거고, 배열이나 개체 컬렉션의 각 요소에 대한 반복이다. 명령문 보세요. i는 큰 따옴표 컴퓨터 활용 능력 큰 따옴표 닫고, i라는 변수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 이치에 우셔야 되고, my, 그리고 in range 가로 열고 A1에서부터 A3 큰 따옴표,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in range, range는 범위란 뜻이고, 범위를 A1에서 A3, 즉 A1에서 A3 영역 range in 안에, 그런 뜻이에요. A1에서 A3 range 영역 in 안에다가 my라는 걸 반복해라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y는 뭐냐면 개체, 그죠? 점, value, 속성을 숫자로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i라는 변수에다 미리 땡땡이 컴퓨터 활용 능력 땡땡이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my에다가 i라는 값을 넣어라, 포넥스트. 그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A1에서 A3니까 A1, A2, A3 3번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i에 있는 값을 my라는 변수에다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직접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이해하셨고, 서브 포 이치 and 서브 i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를 넣었어요. 문자열을. 그래 놓고 포 이치 외우셔야 되고, 넥스트 외우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my in range A1에서 A3 무슨 뜻이다? A1에서 A3 영역 안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좀 힘드셔도 in range A1에서 A3, 그 다음에 my라는 곳에다가 my.value 뭘 집어넣어라? i를 집어넣어라. i는 뭐가 들어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문자열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A1에서 A3까지 결론적으로 3번을 갖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실행시키겠습니다. 보세요. 포이치 실행, 그 다음에 엑셀 시트로 들어가요. 보세요. A1 셀에서 A1, A2, A3 in range 가로 열고, 그
큰 따옴표 A1 콜론 A3 큰 따옴표 가로 닫고 그거에 의해서 또 i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my.value equal i에 의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이 텍스트를 A1, A2, A3에다가 in range A1, A3 이렇게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겁니다. do while 문 가겠습니다. do while 루프문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do 루프 이 사이에 있는 명령물을 실행하라. do 루프예요. do라는 건 뭔가를 해라. 우리 just do it 그냥 단지 하세요 이런 뜻 있잖아요. do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루프 이 명령물을 실행하라.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while에 의해서 조건을 줘요. while 조건식. 이 조건식이 while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 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에 do 실행하라. 루프 사이에 있는 명령물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조건식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글러먹었어요. 처음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이럴 때는요. 요 명령 한 번도 실행되지 않죠. 거짓이면 처음부터 거짓이면 그거 조심하시고 가겠습니다. i에다 2를 넣어줘요. i라는 변수에다가 상수 2를 넣습니다. 그리고 do 실행하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 i랑 비교해서 50이랑 같을 때까지라는 같은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while이니까 동안으로 변형을 하겠죠. 까지 그러면 이제 until이니까 그건 잠시 후에 또 배우니까 i하고 50하고 비교해서 i하고 50하고 같을 동안 제일 처음에 i는 1이에요. 1하고 50 비교하면 당연히 50이 크죠. 참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sum 플러스 i 우리가 이미 배운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do while 문은 for next 문처럼 1 to 10 스텝 1 이렇게 자동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는 i 더하기 1을 해줍니다. i 변수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럼 얘는 외울 게 더 하나 있는 거예요. sum 플러스 i는 i 더하기 1 하나 더 외우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2가 되죠? 그럼 2하고 50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50이 더 크죠? 계속 도는 거예요. i에 1 들어가고 여기에 또 1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포넥스트 문처럼 결론적으로 50까지 가죠. 50하고 비교해서 같을 동안 같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50도 포함이 돼서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요. 그럼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i가 더 더해지죠. 51이 돼요. 그러면 51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거나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하는 do while 루프 명령어예요.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면 do while sum 플러스 i는 i 더하기 1 그 다음에 루프 그리고 요거 이해하시면 되죠. 뭐뭐 하는 동안에 do 루프 사이를 실행하라. 얘도 직접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sub do while i에다 0 넣어주고 do while i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 sum 플러스 i는 i 더하기 1 요거예요. 이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do while 루프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들어오기 전에 i는 1이라고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실행하겠습니다. do while 여기 있네요. 실행 1275가 된다는 얘기죠. 1275 1부터 50까지 합 확인 됐네요. 이번에는 do 루프 while이에요. do 루프 while do 실행하라. 루프 사이에 있는 거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얘는 반복 전에 조건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명령문 한 번은 하고 와라 이거죠. 무조건 do 무조건 해. 한 번은 가. 그겁니다. do 루프 여기 do 명령문 루프 일단 명령문 한 번 해요. 루프 여기까지. 그래놓고 마지막에 while 조건식이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i에다 50을 넣어요. 얘는 50을 넣네요. 반대로 do 무조건 해. sum 플러스 i 그럼 sum은 0이 들어가는 거고 i에 뭐가 들어가요? 50이 들어가는 거죠.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0 더하기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50이 들어가죠. 그래 놓고 얘는요. i는 i-1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얘는요. 제일 처음에 i에다 50을 줬기 때문에 얘는 빼나갑니다. 빼나가 놓고 while i하고 2라고 비교해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요. 50이 들어가서 i에 50이 들어가서 0하고 50 더해서 50 들어갔죠. 그리고 i가 여기 50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49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i가 49하고 2라고 비교해서 당연히 49가 크거나 같다에 해당되잖아요. 참이잖아요. 참인 동안에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i가 1이랑 같을 때까지 크거나 같을 동안 그럼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do, 루프, 그 다음에 마지막에 while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얘도 직접 또 실행 한번 할까요? i에다 50 넣었죠? do 무조건 얘를 해라. sum 플러스 i는 50이에요. 그래 놓고 조심하셔야 될 건 뭐예요? i는 i-1 50을 줬기 때문에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루프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하고 2라고 비교해서 i가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결론적으로 i가 1까지 간다는 얘기죠. 1하고 2라고 같을 동안에 돌고 돌다 보면 나중에 i가 0이 되겠죠. 그럼 0하고 2라고 비교했을 때 0이 더 크거나 같다가 아니니까 그때는 두 루프로 빠져나오는 거죠. 실행하겠습니다. 두 루프 while 실행 1275 확인 됐네요. do until 가겠습니다. do until 루프예요. 얘는 이제 do while 루프가 아니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참인 동안에 얘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until까지 아니겠습니까?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수행되므로 조건이 참일 때 반복을 중지한다. 반대 개념이에요.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반복 전에 조건을 판단하므로 처음 조건식이 참인 경우 명령문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거. 자, do until 조건식.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루프 안에 있는 명령문을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h에다 0을 1을 넣어줘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h에다 1을 넣어주고 h에다 1. 그 다음에 do 실행해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h는 처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1이 들어가 있잖아요. 1하고 50하고 비교해요. 그럼 1하고 50하고 더 비교하면 당연히 50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 until에 의해서 그대로 영어 번역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h가 1이에요. 지금 1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1이 50하고 비교해서 1이 더 큰 게 참여의 거짓이잖아요. 참일 때까지 루프 안에 있는 얘를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1은 50보다 큰 게 참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sum 플러스 그렇죠. h라고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얘는 포넥스트 문처럼 h를요. 저도 헷갈리네요. h를 증가시켜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h는 h 더하기 조심하실게요. 뭐야? 1. 여기서 i 그러면 큰일 나요. h는 h 더하기 1. 그러면 h 값이 2, 3, 4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until 문에 의해서 1, 50 비교하면 당연히 1이 큰 거니까 거짓, 2, 거짓, 3, 거짓, 4, 거짓 계속 거짓말이니까 얘를 계속 반복해요. sum 플러스 h는 h 더하기 1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50까지 가요.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큰 게 커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내려와서 50까지 합을 구해놓고 50 더하기 1 그러면 h가 51이 돼요. 51하고 50하고 비교해서 이제는 뭐가 돼요? 51이 더 큰 게 참이잖아요.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요거예요. h가 50 비교해서 크다. 까지. 보겠습니다. 얘는
h에다 2를 넣어줘요. do until h하고 50하고 비교해서 처음에 1이잖아요. 1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1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일 때까지 그 뜻이니까 sum 플러스 h예요. 그 다음에 h는 h 더하기 1이에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루프 여기를 반복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 sum and sub and sub. 자, 그러면 보세요. 실행하겠습니다. do until 여기 있네요. 실행 1275 1부터 50까지 합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크다를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50일 때 50하고 같잖아요. 3이잖아요. 그러면 50은요. 안 더해주고 빠져나와 버려요. 제가 여기 표기해드렸죠. 크거나 같다일 경우 50에서 빠져나가므로 결과는 50이 빠진 1225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do until에서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할 때는 절대 이 는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는 있는 상태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세요. 1225, 50이 빠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대신 는을 없애버리면 1275, 50이 더해졌죠.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do until은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할 때 until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다로 해야지 크거나 같다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with and with 얘는요. with and with 이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왜요? with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비워놔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with가 왔고 and with죠. 또 and with 놔두고 여기가 뭐가 오겠느냐? with죠. with and with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소드나 속성을 변경할 때 좋은 점은요.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with and with select.font 그러니까 with가 뭐뭐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elect.font 폰트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폰트는 .name 이름은 폰트의 이름은 도둠체로 줘라. 도둠. 그다음에 .size 사이즈는 18로 주고 볼드 굵게 추루니까 굵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탈릭체 기울임 추루 요렇게 with and with 안에다가 요런 명령어를 줘버리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가자 with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셀 범위의 글꼴은 도둠 크기 18 그 다음에 진하게 볼드 기울임 골 이탈릭 얘네를 추루로 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하겠다 속성을 설정하는 구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and with 명령어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입출력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을 위한 명령어인데요. 첫 번째로 메시지 박스 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프로그래밍 아까 살펴볼 때 메시지 박스, MSG, 메시지, 박스의 박스 한 칸 띄고 변수 그러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결과를 갖다가 박스 형태로 메시지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쓰자. 그 형식을 알아보자 이거죠. 대화 상자에 주어진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박스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메시지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명령어 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줘요. 이 메시지가 바로 뭐다? 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단추 유형이 나옵니다. 단추 유형 이제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고 메시지가 맨 앞에요. 그 다음에 대화 제목, 대화 상자 제목 바로 여기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뒤에 도움말 파일, 도움말 번호 이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좀 디테일한 경우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그 다음에 단추 유형, 대화 상자 제목 하겠습니다. 직접 서브 메시지 박스 엔드 서브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고 48번이라는 뭔가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뒤에는 땡땡이 큰 따옴표 유경중기 땡땡이 얘가 뭐야?
박스의 제목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49번 먼저 가겠습니다. 49번이 뭔진 모르지만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변수에다 놓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니까 보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기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9번이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의 느낌표가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확인, OK, 확인이 0에서는 이제 OK이고 취소, 캔슬, 그 다음에 여기가 제목이요. 49번을 주면은 확인, OK, 캔슬 버튼 두 가지가 나타나고 느낌표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메시지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목은 유경중기.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메시지 박스 얘는 뭐라고요? 메시지 49번 확인, 취소, OK, 캔슬, 그 다음에 느낌표 삼각형 모양 노란색에 그 다음에 얘는 제목 바로 그거야. VB 비주얼 베이직 yes, no, 예 아니요 4번 얘는요. 얘는 캔슬이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VB yes, no인데 얘는 52번이에요. 그 뭐가 달라요? 이렇게요. 느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 차이점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4번도 되고 52번도 되는데 둘 다 예 아니요 버튼이에요. 하지만 52번은 이렇게 느낌표가 나온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비주얼 베이직 OK 캔슬 얘는 1번도 되고 49번도 되는데 49번은 느낌표 노란색 삼각형의 느낌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OK니까 확인, 캔슬이니까 취소 단추를 표시한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8번 0 또는 48번을 주게 되면 확인 단추만 표시가 돼요. VB OK 확인 단추만 only 단추만 OK 단추만 확인 단추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49번 줬고 그러면 1번 주겠습니다. 1번 보세요. 확인 캔슬인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 삼각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다시 한번 49 소리 나면서 다르죠? 오케이 캔슬이지만 이 부분이 달라졌다. 여기가 메시지, 여기가 제목. 이번에는 48번 가겠습니다. 48번은 뭘까요? only 확인 단추 됐죠. 그리고 48번 말고 아까 0번도 됐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표시가 안 되고 그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2번 또는 50번 VB 어벌트 그러면 중단, 리트라이 다시 시도, 이그노어 그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중단 다시 시도 무시 단추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51번은 예 아니요 취소 단추, yes no 캔슬. 4번 또는 52번 예 아니요 단추, yes no. 그 다음에 5번 또는 53번은 다시 시도 리트라이, 그 다음에 캔슬, 리트라이, 캔슬 이렇게요.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참고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나는 죽어도 못 외우겠다. 요것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콘의 종류 같은 경우도 16번 같은 경우는 VB 크리티컬 그러면 중대한, 중대 메시지 아이콘을 표시해 주는 거고 32는 퀘스천, 질의 아이콘 48번 같은 경우는 이스클레메이션 그럼 메시지 경고 이스클레메이션이 감탄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느낌표가 나타나고 인포메이션 메시지 정보 아이콘 6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 16번 크리티컬 이렇게요. 그 다음에 퀘스천 물음표, 이스클레메이션 감탄사 느낌표, 인포메이션 정보 I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4 더하기 16을 하게 되면 yes 아니오에다가 이렇게요. 16번에 해당되는 크리티컬 빨간색의 X 표시가 나타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16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4 더하기 16이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critical, 그죠? 됐네요. input 박스
인풋이라는 건 입력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박스는 박스. 그래서 박스 안에다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특정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래서 메시지 박스, 인풋 박스, 반환값 이꼴 인풋 박스라고 준 다음에 처음에 메시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값, 그 다음에 이제 X 위치, Y 위치, 가로 세로 위치고요. 그 다음에 도말 파일, 도말 번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대화 상자 제목까지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X, Y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신경 써서 알아두시고요. 기본값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직접 보겠습니다. 북 이꼴 인풋 박스 가로 열고 큰 따옴표 검색할 도서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뿌려주는 거고 콤마 그 다음에 도서 관리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박스 위에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디폴트 어떤 글씨가 나타나게 하지는 않았어요. 실행시키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제목이 되는 거고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아무것도 빈 블랭크로 나타나게 됐죠. 확인.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콤마를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반가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요? 인풋 박스 됐네요. 오류가 났을 때의 처리 방법. on error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 이런 뜻이에요. go to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을 때에 어디로 보냄으로 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오류 발생 시 지정한 레이블로 이동해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error, go 그 다음에 레이블명이 와요. 그리고 레이블명을 따라가게 되면 레이블명 콜론 그리고 그 아래는 오류를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명령어들이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error, go to 레이블명 이거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on error, 리즘은 다시 시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 next 오류 발생했을 때 오류 문장 아래의 문을 실행하라. 리즘 넥스트 그 뜻이에요. 그리고 리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처리하고 나서 명령문 다시 해라. 리즘 이렇게만 줘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네라 고투 오네라 리즘 넥스트 리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개체 및 개체의 속성이라는 건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프로퍼티, 메소드, METHOD 방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를 해라 라는 거고 이벤트, 사건, 뭐뭐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벤트,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개체 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응용 당연히 여기서는 엑셀 프로그램 전체를 뜻하는 거죠. 주요 속성, 프로퍼티 가겠습니다. 액티브 셀, 달달달 외우시는 마시고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하듯이. 액티브는 무슨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그죠? 활성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액티브 셀, 그럼 활성 셀을 뜻하는 거고. 액티브 시트, 그러면요. 활성 시트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브, 활성, 윈도우 창, 활성 창, 속성이에요. 액티브 워크북, 활성 통합 문서, 워크북이 통합 문서니까 이걸 뭐 작업책 이렇게 번역하지 않잖아요. 통합 문서. 셀렉션, 선택, 현재 창에 선택한 개체, 그걸 셀렉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 워크북, 이 통합 문서, 현재 매크로 코드가 실행 중인 통합 문서, 디스 워크북. 윈도우즈 DS가 붙었으니까 모든 창. 그 다음에 워크북 S가 붙었으니까 모든 통합 문서. 워크시트 S가 붙었으니까 모든 워크시트. 어렵지 않죠? 워크시트인데 펑션이라는 건 함수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VBA,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에서 워크시트의 함수 사용, 펑션 함수. 이번에 이제 주요 메소드, METHOD 방법, 뭐뭐를 하라 뭐 이런 건데, get 가져와라, 얻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get이 오픈 파일 네임, 오픈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을 갖다가 오픈, get 무언가를 오픈시켜서 내가 파일 네임을 갖고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시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파일을 열지는 않아요. 사용자로부터 파일명을 얻고자 할 때 얻는다, 바로 이게 get이에요. get 얻을 때 get 사용자로부터 파일명, 파일 네임, 대화 상자를 열어서 열기 대화 상자를 열기 때문에 오픈 됐네요.
이번에는 get 마찬가지로 save 저장 as 뭐뭐로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파일 네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 대화 상자를 열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는 열기 대화 상자지만 여기는 save니까 저장 대화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파일 저장하지는 않고요. 사용자로부터 저장할 파일명과 위치를 얻을 때 get 그래서 get save as file name이에요. input box 이미 배운 거잖아요. 입력을 위한 대화 상자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on time 그러면 정해진 시간 프로시저가 지정된 시간에 실행되도록 지정하는 거 on time on key 뭐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그래서 특정 키나 키 조합을 누르면 프로시저를 실행하라 이런 거고 QIT 끝내라 엑셀 종료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사건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U 워크북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다음 워크북 before close 닫기 전에 뭐를요? 워크북을 열려 있는 통합 문서를 닫기 전에 발생한다. 닫기 전 before close 시트 체인지는 변화, 변경이기 때문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이 변경될 때 워크시트에 있는 셀이 시트 체인지 이게 이벤트고요. 워크북 S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워크북이 통합 문서니까 주요 속성 카운트 그런 무슨 뜻이에요? 통합 문서와 개수 카운트 헤아리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통합 문서와 개수를 뜻하는 거고 네임은요 통합 문서의 이름 saved 저장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문서의 저장 여부고 윈도우즈 그러면 모든 창을 뜻한다라는 거 당연히 통합 문서에서요 워크북이기 때문에 워크시트 S 그러니까 지정한 워크시트 워크북에서의 주요 속성들이고 이제 메소드 가겠습니다. add 새 통합 문서를 만들기 U 윈도우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새 창 close open save 뭐예요? close 닫기 open 열기 save 저장 그다음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소드 주요 이벤트 오픈 열 때 그죠? activate 활성화될 때 activate가 활성화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sit activate 뭐야? 시트를 활성화할 때 주요 이벤트입니다. u 시트 새 시트를 갖다 열 때 시트 before save 저장하기 전에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deactivate activate가 아까 활성화니까 모든 단어 뒤에 앞에 d가 들어가면 뭐예요? 아니올시다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비활성화 deactivate before print 하기 전에 인쇄되기 전에 before close 닫기 전에 통합 문서를 닫기 전에 이벤트 이번에는 워크시트야. 워크시트 주요 속성 시트니까 셀 S가 붙으면 뭐예요? 모든 셀이 되는 거고 네임은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시트의 이름이죠. 워크시트의 속성이니까 range 워크시트의 셀이나 셀 범위 range가 범위란 뜻이 있으니까 visible 그런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의 표시 여부다라는 거고 columns 모든 열 ROWS rows 그럼 모든 행 그 다음에 entire column entire는 전적인 그러니까 전체 컬럼은 열이니까 전체 열 전체 그 다음에 entire row 그러면 행 전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메소드 activate 활성화 지정한 워크시트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워크시트의 메소드예요. 카피는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크시트 복사하는 거고 프로텍트 보호하라 이거죠. 워크시트 보호를 설정하는 거고 셀렉트 선택 그 다음에 프로텍트 앞에 on이 붙어버렸으니까 뭐 하는 거야? 보호한 걸 반대로 가는 거니까 워크시트 보호를 해제하는 거다라는 거죠. 워크시트의 메소드예요. 이번에는 이벤트 가겠습니다. 액티베이트 활성화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죠?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시트가 계산된 다음에 change는 변화, 변경 워크시트의 셀이 변경될 때 selection change 뭐예요? selection은 선택이고 change는 변경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선택 영역을 변경할 때 이벤트니까 레인지 개체의 주요 속성 레인지는 이제 범위란 뜻이 있으니까요. 어드레스 그러면 셀 또는 셀 범위의 주소고 셀 S, 셀즈 그러면 지정한 범위의 셀 또는 셀 범위 그 다음에 카운트
셀의 개수, current 현재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region 그러면 지역, 영역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행과 빈 열로 둘러싸인 현재, current, 영역, reg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and 현재 범위의 상하 좌우 마지막에 있는 셀 마지막 and 포뮬러 그러면은 A1 스타일의 수식 개체 수식을 뜻하는 거고 포뮬러 R1C1 그러면 R1C1 스타일의 개체 수식 아이템 특정 범위에서 지정한 행 열만큼 떨어진 범위 아이템 next 현재 셀의 다음 셀 next off 셀 떨어져 있는 걸 뜻하는 거죠. 특정 셀 범위에서 지정한 행 열만큼 떨어진 범위 range 범위 셀이나 셀 범위고 value 값이죠. 지정 셀의 값을 뜻한다라는 거 속성. 이번엔 주요 메소드 advanced 그러면 발전된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는 고급이라고 번역을 해요. advanced 필터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를 수행한다는 얘기고 오토필 자동적으로 채워준다. 자동 채우기 오토필터 자동 필터죠. 그 다음에 클리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지운다라는 거고 클리어 컨텐츠 내용을 지우는 거죠. 내용만 지운다라는 거고 클리어 포맷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서식만 지운다. 클리어 포맷 카피는 복사고요. 셀이나 셀 범위를 복사하겠다라는 거. 딜리트 삭제 있는 그대로 생각하세요. find는요. 찾기를 수행하는 거고 find next 다음 셀을 찾는 거고 find previous 그러면 이전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셀을 찾는 겁니다. select 선택 그 다음에 sort는 정렬 그 다음에 subtotal은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을 수행해 준다라는 거. 이번에 윈도우즈 개체 가겠습니다. 캡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이름으로 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selected 선택됐다 시트 그래서 지정한 창에서 선택한 모든 시트를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이벤트 activate 활성화 close 닫는 거죠. 그 다음에 new window 새 창을 갖다가 생성하는 이벤트다라는 거죠. 단어 의미 그대로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는 activate 차트 그러면 현재 선택한 차트 활성된 차트니까 axis 타이틀 그러면 축 제목을 뜻해요. axis가 축이란 뜻이 있으니까 차트의 유형 차트의 종류 타입 그 다음에 소스 원본 데이터 차트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차트의 주요 메소드 add니까 새로운 차트를 만드는 거고요. axis 그러면 축의 복수형이에요. 얘는 차트의 축을 반환한다라는 거고 차트 위저드는 마법사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사를 들어가 가지고 속성을 수정하겠다 그런 의미고 주요 이벤트 selected 차트 선택할 때 그다음에 시리즈 체인지 요소의 값을 변경할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유저 폼 개체 가겠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하는 폼, 만드는 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저 폼의 주요 속성 보더 스타일 그럼 보더는 무슨 뜻이에요? 테두리잖아요. 테두리의 스타일 유형이다라는 뜻이고 테두리의 형식 캡션은 제목이죠. 폼의 제목 네임은 폼의 이름이고 픽처는요. 이미지 폼의 배경으로 사용할 비트맵 이미지 픽처 쇼 모달이라는 거는 모달 대화 상자는 걔를 뭔가 확인을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모달이고 그래서 모달 또는 모달리스 여부를 설정하는 게 쇼 모달이고 스타트업 포지션 그러면 스타트업은 무슨 뜻이에요? 시작이고 포지션 위치니까 시작할 위치 기본 시작 위치다라는 거고 주요 이벤트 이니셜라이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초기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폼이 초기화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클릭은 클릭할 때 마우스 그 폼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 폼을 마우스로 그다음에 액티베이트 폼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 액티베이트, 클릭, 이니셜라이즈 이번에는 워크시트의 컨트롤 작성하기인데요. 워크시트의 컨트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 작성할 수 있는 거고 컨트롤의 이벤트 프로시저 설정한 다음에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해서 그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절차, 이벤트 프로시저 이런 뜻이에요. 컨트롤은 특정 셀과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값이 변경되었을 때 입력된 셀의 값도 당연히 변경된다.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작성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선택한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돼요. 당연히 원하는 위치에서 디자인 모드니까 서식을 변경한다거나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 디자인 모드이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행 모드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이 실행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엑셀에서 우리 사용자 정의 폼 한번 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 가게 되면 삽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추는 우리가 매크로 할 때 한번 봤었던 단추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정의를 내린다, 디자인한다, 그 얘기예요.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 단추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 3번 같은 경우는 체크 표시 있는 거 확인, 4번 같은 경우는 스핀 단추라 그래가지고 위에 거 누르면은 숫자가 올라가고 아래 거 내려가면 누르면은 숫자가 내려가고 증가 감소, 그래서 스핀 단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목록 단추, 6번 옵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상자, 요거는 레이블이고, 9번 같은 경우는 4번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얘는 스크롤 막대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 10번 같은 경우 가나, 요건 이제 텍스트 필드고, 요거는요 콤보 목록이고, 얘 같은 경우는 콤보 드롭다운이에요. 간단하게 이름만 알고 가시고요. 사용자 정의 폼 작성하기, 우리 따라하기 파일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폼을 불러오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이렇게 만든 거를 갖다가 소스 코드 작성된 건 없고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요. 인사관리 시스템, 성명, 인사정보 4번, 주민등록번호, 출신교, 교육 이수 여부, 그 다음에 조회 및 인쇄, 이렇게 명령 단추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미리 유저 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용자 정의 폼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벤트 프로시저 따라하기 파일 불러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누른다라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을 누른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프라이빗 서브 커맨드 버튼 1, 그 다음에 클릭,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뿌려줘요. Have a nice day라고 뿌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행을 시키면 보세요. 미리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 회화사전 만들기, 좋은 하루 되세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Have a nice day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컨트롤 이벤트 프로시저예요. 이 컨트롤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생성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드 보기. 그러니까 얘가 이벤트, 그 다음 얘가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컨트롤의 주요 속성 가겠습니다. 픽처라는 건 그림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할 그림을 지정하는 거고, 픽처 얼라이먼트, 그럼 위치 조정이에요. 그림의 위치를 지정한다라는 거. 픽처 사이즈 모드, 얘는 그림 표시 방법입니다. 픽처 포지션, 위치죠. 그림의 위치, 폰트 여부, 글꼴의 크기, 모양, 속성을 지정하는 거고, 동작 관련 오토 사이즈, 자동 사이즈, 자동 크기, 그래서 개체의 크기를 갖다가 자동으로 조절하겠다라는 뜻이고, 캔슬, 명령 단추에 적용되는 속성, 폼의 취소 단추인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 디폴트는 기본 명령 단추, 디폴트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 거죠. 멀티 셀렉트, 여러 개 선택, 다중 선택이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거고, 텍스트 얼라인, 얘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맞추는 방법을 설정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모양 관련 속성, 얼라이먼트, 얘도 위치예요. 컨트롤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 백컬러, 배경, 포컬러, 앞에 색깔, 그걸 뜻한다라는 거고, 보더 컬러,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 테두리죠. 테두리, 색상과 스타일이고, 캡션은 캡션,
value 값이죠. 그래서 주어진 컨트롤의 상태 혹은 내용을 지정하는 거. 비저블은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표시 또는 숨깁니다 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속성 컬럼 카운트, 컬럼은 열이고 카운트는 헤아리다. 그래서 열의 숫자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에서 표시할 열의 숫자. 컬럼 위스 너비 마찬가지로 열의 너비를 지정하는 거고, 리스트 로우, 리스트는 목록이고 로우는 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할 최대수 목록에서. 그 다음에 리스트 위스 마찬가지로 콤보 상자에서 목록의 너비, 리스트의 위스, 텍스트 콤보 목록, 텍스트 상자에 적용되는 속성, 입력 내용을 지정한다라는 거. 텍스트.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인덱스, 이게 합쳐진 거예요. 탑 인덱스. 맨 위의 항목을 반환 또는 설정한다. 맨 위, 탑 인덱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롤 주요 메소드 add 아이템,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에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add 아이템, 클리어, 모든 개체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복사, 컷, 잘라내기, 페이스트, 붙여넣기, 무브, 이동. 그 다음에 set 포커스, 포커스를 갖다 세팅시키겠다. 그래서 개체로 포커스를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트롤의 주요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갱신한 후에. 그 다음에 전에, 비포 업데이트, 갱신 전, 이런 뜻이고, 체인지, 변경, 밸류 속성이 변경될 때.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예요. 드랍 버튼 클릭, 콤보 상자나 텍스트 상자에 드랍 단추를 클릭했을 때. 엔터, 그 다음에 엑시트, 포커스가 들어오거나 이동할 때를 뜻한다라는 거고, 스핀 다운, 스핀 업, 스핀 단추를 갖다가 다운, 업, 그래서 클릭할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길게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섹션이 끝나면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또 챕터가 끝나면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